뉴욕 한인봉사센터가 매칭 펀드 150만 달러 확보를 위해 100달러 모금 활동을 전개합니다. ICE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던 뉴욕시경이 불체자 체포 과정의 협조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민 단속법을 제정해 이민 단속을 하도록 하는 초반경 이민 단속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이민 비자 취득 한인이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는 뉴욕시 모든 푸드밴더의 위생검사 등급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100달러 모금 활동을 전개합니다. KCS 커뮤니티 센터가 완전히 모습을 갖추고 한인사회 보금자리 역할을 하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올 3월부터 본격적인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KCS 커뮤니티 센터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15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대한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의원 사무실에 300만 달러 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지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KCS 자체적으로 매칭 펀드 150만 달러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모금 캠페인 결과 5월 말 현재 약정 금액을 포함 약 110만 달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40만 달러를 채우기 위해 KCS는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KCS 측은 시정부의 2016에서 17회계년도가 끝나는 6월 말까지 40만 달러를 추가로 모아야 시의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퀸즈 베이사이드에 부지 면적 5만 4천 스퀘어핏 규모로 들어선 KCS는 뉴욕 이런 한인사회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후원하는 가족이나 회사는 강당, 체육관, 강의실, 사무실 등의 명패를 달아줄 계획입니다. ICE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던 뉴욕시경이 이민단속요원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해 불체자 체포 과정에 협조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민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30일 오전 10시쯤 ICE 단속 요원들은 퀸즈 형사법원 재판에 출석하려 집을 나서는 35세 라이언 샘퍼트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뉴욕시경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ICE는 부인과 이웃에 의해 샘퍼트의 연행이 어려워지자 뉴욕시경의 지원을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현장을 정리하면서 샘퍼트는 결국 ICE에 연행돼 구금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웃 주민들이 동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으로 알리면서 NYPD 개입 논란은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뉴욕시는 그동안 불법 체류 이민자 피난처 도시를 천명하며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공공연히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샘퍼트는 가이아나 출신으로 과거에 추방당한 후 5년 전 가족들과 함께 미립국한 뒤 지난 4월과 5월 또다시 두 차례 강도를 저지르자 ICE는 이날 체포 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PD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샘퍼트의 아내는 남편이 강도를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무죄라는 증거를 이날 법원에 제출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초강경 이민단속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는 자체적으로 이민단속법을 제정해 이민단속을 하도록 했으며 추방 이민자에 대해 비협조적인 국가는 비자 발급도 거부됩니다. 하원 이민 국경보안소위원회 라울 레브라도 부위원장이 발의한 데이비스 올리버 이민 단속 법안이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했습니다. 이민 단속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초강경 이민법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주정부와 지역정부가 자체 이민 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레브라도 부위원장은 주정부나 지역정부가 이민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연방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체 이민 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방 대상 이민자 범위는 대폭 확대하고 추방은 더욱 신속하도록 했으며 추방 대상 이민자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올려 신속한 추적과 색출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추방 이민자들의 신병 인수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했고 지역경찰은 이민 단속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등 12개국이 추방 대상
자국민의 신병 인도를 거부하고 있어 법안이 제정되면 이들 12개국 국적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의 이름은 2014년 불체자에 의해 살해된 마이클 데이비스 경관과 데니 올리버 경관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지난해 미국 비이민 비자 취득 한인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관광 비자가 급증하면서 2008년 이후 줄어들던 감소세가 7년 만에 반전했습니다. 2015에서 2016 회계년도 비이민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은 77,37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보다는 5.4% 증가한 것이고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됐던 2008년 이후 감소세는 7년 만에 처음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2007에서 2008 회계년도 38만 9,287명을 기록하던 한인들의 비이민 비자 취득은 무비자 입국 시행 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2009에서 10회계년도에는 10만 6,904명, 다음 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1에서 12회계년도 9만 927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어 계속 7만에서 8만여 명을 기록하다 올해 4천여 명가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비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학생 F비자가 28,49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도보다는 6.8% 줄어들었습니다. 교환연수 J비자는 전년보다 5.1%가 늘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관광비자가 전년도보다 67.1%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주재원비자, 전문직 취업비자, 무역과 투자비자 모두 감소했습니다. 특기자비자, 예체능비자는 다소 증가했으며 종교비자는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 노점상들의 위생 상태에 대해 믿을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앞으로는 시보건국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모든 푸드벤더에도 위생검사 등급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지난 24일 뉴욕시 의회를 통과한 푸드벤더 위생검사 등급 표시 의무화가 어제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모든 푸드카트나 푸드트럭 등 모든 형태의 노점상들은 시보건국의 위생검사를 받은 뒤 그 결과를 꼭 외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2년에 한 번씩 라이센스를 갱신할 때 위생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발의자 캐런 커슬러위츠 시의원은 수많은 시민들이 푸드벤더의 위생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음식을 구매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로 푸드벤더에도 위생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정확한 시행 시기는 시장 서명 후 270일 이후부터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뉴욕시 건물주들이 난방 시즌 실내 최저 온도를 지금보다 높이는 규정, 유권자들에게 투표 기록을 발송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또 공원국 환경 작업 시 최소 이틀 전 고지 의무, 불법 개조 주택에 대한 현황 보고 의무 등 모두 28개가 포함됐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의 길 건너기 환경평가와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대한 현황 점검 작업을 요구하는 조례안도 이날 시장의 서명을 받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헌터던 카운티의 레바논 보로가 인구 유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는 우드리치와 이스트 러더포드가 인구 유입률이 높은 타운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나거나 은퇴를 이유로 또는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 등의 이유로 지난해 뉴저지를 떠난 인구는 전국에서 최고인 것으로 2016 미주 이주민 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뉴저지주 전체에서는 지난 7년 동안 15만 3천여 명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1.7%의 인구 유입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연방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2010에서 16년 뉴저지 인구 유입률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헌터던 카운티 레바논 보로는 이 기간 중 인구 유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입 총인구 1,663명을 기록하며 21.7%나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허드슨 카운티 위어쿤으로 2,572명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총인구 15,138명으로 20.5%의 인구 유입률을 보였습니다. 글로스터 카운티의 울 위치는 2010년 1,305명에서 2,060명의 인구가
인구가 더 유입되면서 20%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주내 인구 유입률이 높은 타운 9위와 10위에는 버겐 카운티 우드리지가 12.6%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스트 러더포드가 10.4%를 나타냈습니다. 9월부터 뉴저지주에서 면허가 없이는 물리치료사는 침술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침술 면허 소지자와 물리치료사들의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에서 지난 수년간 이어져 왔던 물리치료사들과 침술 면허 소지자들 간의 분쟁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30일 뉴저지 스포트라이트 보도에 따르면 주정부 물리치료사 면허국은 오는 7월부터 침술 면허가 없는 물리치료사는 새로운 침술 환자를 더 이상 받으면 안 되며 9월부터는 침술 치료 행위가 완전 금지된다고 공지했습니다. 뉴저지 물리치료사 중 일부는 그동안 수년간 침술 치료를 제공해왔습니다. 물리치료사 면허국에 침술이 물리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주 검찰청이 침술에 대해 물리치료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물리치료사의 침술 치료 행위가 전면 금지되게 된 것입니다. 침술동양의학협회 회장 제이슨 사르기스는 물리치료사 면허국이 주 검찰청의 의견을 존중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침술에 대한 수요는 뉴저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메디케어에도 침술 치료를 포함하자는 법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처음 개설된 뉴저지 포트리 고교의 한국어반이 1년 운영 만에 꾸준한 인기에 힘입어 확대됩니다. 한국어 수업에 인기가 이어지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은 한국교육원 장학금을 받을 기회도 생겼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고교에서 이번 가을 학기부터 중국과정 한국어 2반이 추가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개설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급과정 한국어 1반은 한인과 다민족 학생 등 41명이 2개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어반과 함께 개설됐지만 여전히 1개 반만 운영하고 있는 중국어반에 비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희성 한국어반 교사는 문법 위주의 한국어 교육보다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수업 방식이 한국어반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면서 한국어반이 자리를 잡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어 1반에 참여했던 학생이 한국어 2반에도 등록해 좋은 성적을 유지할 경우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은 중국어, 일본어 등 주요 언어 수업에 비해 그 수가 적지만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을 통해 대중문화가 미국 젊은 층을 사로잡으면서 한국어 수업은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ATM 기기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해 카드 정보를 복제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ATM 카드 투입구에 카드 정보를 복제하는 이른바 스키머 장치를 부착시켜 금융 정보를 빼내는 한편 화면 상단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카드 핀 번호를 훔쳐 현금을 가로채는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주민들의 ATM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ATM 기기에 스키머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실험 대상자 모두 스키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자신이 범죄의 대상에 노출됐다는 사실도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당국은 기술의 발전으로 스키머 장치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은 만큼 ATM 기기를 사용할 시 카드 투입구에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핀 번호를 입력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으로 가릴 것을 조언했습니다. 유명 멕시칸 푸드 체인 치폴레가 해커들의 공격으로 고객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폴레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매장을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금융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폴레 네트워크에 해커들이 침입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피해 매장 목록을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특히 치폴레 측이 공개한 피해 매장 목록에 따르면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지역 다수의 치폴레 매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치폴레 측은 해커들의 이 같은 수법으로 일부 고객들의 금융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기간에 치폴레를 이용한 고객들은 크레딧 카드 거래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앞서 치폴레는 지난 2015년에도 해킹으로 인해 고객 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취업 이민이나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허가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납세 예산 기반에서 앞으로는 이민 서류와 같이 신청자들의 수수료로 처리하는 수수료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허가 처리 기간이 상당 기간 단축되지만 결국 노동허가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5일 롱아일랜드 한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6시 후보 접수 마감까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영철 회장은 다음 주쯤 집행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 회장의 임기는 이번 달로 끝나지만 13대 회장 후보 무등록 사태를 맞아 문 회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전망입니다. 이번 13대 회장 후보 등록은 당초 2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막판 철회되면서 미등록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메인3 공영 주차장에 월 정기주차 공간에 새로운 파킹덱이 마련됩니다. 공사는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돼 2018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새 파킹덱이 완공되면 현재 412대인 차량 수용 규모는 220대가 늘어난 632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월 정기주차 이용객들은 대체 주차 공간을 사용해야 하고 공사기간 마돈나 성당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체국 자리도 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6월 12일 뉴욕 총영사관이 재외동포를 위한 병무 상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국외 체제자 병역제도, 국외 여행 허가, 병무 행정, 입영과 신체검사 등에 대해 병무청 전문가가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상담 시간도 제공됩니다. 영사관 측은 많은 재외동포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겠으나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지나가는 비가 내리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